네, 이번 시간은 규제 혁신 시간으로 만나보겠는데요. 지금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. 이 기존 산업 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라임들 속에서 신성장 동력의 꽃을 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규제를 타파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또 정부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많은데요. 이 코너를 통해서 정책의 올바른 방향들과 그리고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보려고 합니다. 이제 마찬가지로 이어서 한은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이야기도 참 기대되는데요. 네. 네, 금융위원회가 이 기존의 낡은 금융 규제에 대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이죠? 이게 잠깐 지난 19일 날 김준 금융위가 그 금융 규제 혁신회의 출범식을 했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가 우리나라 어떤 금융 산업이 좀 낙후되어 있다. 그 낙후된 배경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 때문이다.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컨센서스를 이루었습니다. 이걸 좀 타파하자. 네.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떤 친기업적인, 친시장적인 행보를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그 과정의 좀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그렇다면 뭐 본격적으로 규제들을 좀 타파해 가는 그 시작을 지금 알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. 네, 예. 네, 과감하게 혁신하자. 예, 금융 맞습니다. 규제들도 이렇게 보자는 건데 예. 지금 이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 관점에서 금산분리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. 네, 금산분리 규제를 검토해야 된다. 네, 예. 목소리도 지금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? 우선 그 지금 현 현행 법률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5% 이상 부여할 수 없습니다. 없고 또 은행과 보험사들은 다른 회사의 지분의 15% 이상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뻗어가야 되는데 특히 IT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뻗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아예 좀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죠. 최근에 보면 그 신한은행에서인가 그 배달 앱 땡겨란 거 혹시 땡겨? 네. 예, 그런 부분. 맞아요. 싸이가 광고했었죠. 네. 이런 부분도 사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예외적으로도 허용을 해준 거거든요.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자는 거죠. 그리고 KB 국무은행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 쪽 리브M이라든지 그런 부분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. 네, 어찌 보면 좀 이 경제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이잖아요. 이 금융업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지금 생각이 든 게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큰 회사들은 인터넷 전문 특례법이죠. 이제 그걸로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출하고 있는데 반면에 좀 시중 은행들이나 네, 전통 금융사들은 그러지 못하는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정확한 지적입니다. 사실 이건 뭐 은행 쪽에서는 이게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. 네. 처음에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거 좀 혹시 카카오뱅크 그렇죠. 토스도 있고 좀 K뱅크 대표적이죠. 네네. 혹시 카카오뱅크 같은 게 이렇게 써보면서 가장 편리한 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카카오뱅크는 우선 굉장히 송금이 간편해요. 쉬워요. 맞습니다. 네. 저도 좀 카카오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처음 출범할 때가 2017년인가 한 5년 됐죠. 그 당시 출범하면서 직장인들한테 앱으로만 뭐 100만 원, 200만 원 소액 대출을 해줬거든요. 아주 파격적으로. 굉장히 편리하죠. 네, 소액 대출까지.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편해야 돼요. 편하고 또 이렇게 유익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장점이 좀 있긴 해야 돼요. 지금 은행 것은 얘기하는 게 일반 그 빅테크들, IT 기업들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의 한 34%까지 지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. 네. 또 규제를 좀 완화를 했거든요. 그런데 아직 기존 시중은행들은 그런 장비 굉장히 많습니다. 규제가 많습니다. 그런 부분을 좀 풀어달라는 게 지금 은행권의 어떤 그런 주장이고 입장입니다. 네. 이제 또
또 이런 부분을 또 보자면은 가산자산, 또 조각 투자, 이 규제, 이 사각지대에 있던 디지털 신산업들을 제도화하는 데 속도를 내기도 했다.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? 지금 뭐 가상자산 같은 거, 암호화폐 같은 거는 아직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. 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는 거죠. 네네. 그게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목표입니다. 그리고 뭐 조각 투자 같은 부분도 은행에서 좀 할 수 있게 네. 좀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. 규제를, 사실 네.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작년 기준 GDP 순위가 한 10위권 정도, 세계 10위권입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굉장히 뭐 세계 글로벌리에 굉장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뛰고 있죠.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. 이게 보면 뭐 사실 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쪽에도 뒤지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켜서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자는 게 이번 새 정부의 좀 목표로입니다. 네. 근데 또 일각에서 보자면 이런 흐름에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. 이 부분도 주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뭐 기존 뭐 지금까지 얘기했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은행의 어떤 그런 영역 확대이고 또 하나가 산업자본. 쉽게 얘기해서 재벌기업들 삼성이라든지 네네. 현대차 이런 쪽에서 시중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죠. 쉽게 얘기해서 삼성뱅크의 어떤 탄생 그런 것도 예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. 사실 이 부분도 계속 뭐 지난 수십 년간 뭐 금산분리를 좀 완화하면서 네. 일반 기업들도 네네. 뭐 재벌 기업들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가 되었었습니다. 근데 새 정부 쪽에서 뭐 아직 어떤 식으로 할지 뭐 구체적인 아직 이정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.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인 좀 합의가 필요합니다. 그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. 네. 그럼 이에 대해서 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확대 요약하자면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. 금융위의 입장도 한번 궁금합니다. 금융위는 어떤 입장이죠? 우선 그 김주연 지금 금융위원장이 2007년 8년인가 금융경제국장을 지냈었습니다. 그 당시에 2008년도. 28년도, 네. 예, 8년도입니다. 당시에 메가뱅크를 만들겠다는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메가뱅크라는 게 뭐 산업은행, 우리은행, 시중은행 합쳐서 미국에 있던 그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그런 쪽 네. 투자은행에 버금가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주기를 했었습니다. 할 때 약간 어떤 그런 금산분리를 좀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냈었었는데 흐지부지 되지 않나요? 흐지부지 됐고 네.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거다. 그리고 지금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는 그런 식으로도 의사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어찌 보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메가뱅크의 어떤 부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네. 거겠네요. 네. 근데 또 이 삼성은행으로 대표되는 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는 앞전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좀 민감한 상황이에요. 사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? 사실 이 부분도 그 10년 전인가요? 그 동양 종금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? 그 전까지만 네. 하더라도 일반 재벌들, 기업들이 은행 자본을 한 9% 이상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동양 종금 사태가 터지면서 자칫 이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재벌의 어떤 사금고화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회에서 네. 제기가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분을 4%로 이렇게 축소를 했었습니다. 네. 아직도 저 얘기하는 게 뭐 쉽게 해서 삼성이 은행을 만든다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시민들의 어떤 돈을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 돈을 가지고 뭐 나름대로 뭐 다른 계열사로 돌린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뭐 좀 이렇게 대출을 좀 쉽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돌려막기네요. 예, 예. 네.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. 그 때문에 네. 조금은 좀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조금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좀 판단됩니다.
조금 이제 이것저것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. 예. 네, 이제 단순하게 뭐 이렇게 혁신만 이렇게 하자고 하기에는 합의도 필요하고. 사실 네. 지역 규제라는 게 정부에서는 뭐 규제라는 것도 양날의 칼입니다. 네네.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라는 게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소위 말하는 정글 자본주의가 안 되게끔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규제를 칼날을 좀 완화시켜야 네네. 기업과 민간 부분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. 정치권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머리를 맞대고 좀 포리할 숙제가 있습니다. 이게 뭐 당장 하루 이틀에 할 부분은 아닙니다. 이 금산분리라는 이 어젠다도 보니까 지난 네네. 수십 년간 계속 얘기가 이어온 나왔던. 그런 화두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이죠?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정치권 이것도 사실 어떤 특정 사안을 두고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진보 네네. 정치권, 보수 정치권에서 나누는데 진보 정치권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그런 네, 입장이고 안 된다. 이쪽 보수 뭐 네네. 국힘이라든지 국민의힘이죠 그쪽에서는 약간 좀 이제서는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결국 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자본이 투여가 되는데 아직 네. 우리나라 또 시중에는 굉장히 어떤 자본력이 미미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SK라든지 LG의 어떤 그런 자본력 투입도 필요하다는 게 금산분리를 좀 완화하자는 쪽의 그런 어떤 주장이고 의견입니다. 네.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네, 예. 얘기를 잘 그리고 들어봤는데요.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지금 뭐 금융위가 바라보는 어떤 금융규제 혁신의 어떤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 영화라든지 BTS라든지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. 우리나라 금융기업도 이런 1등 기업이 나올 수 있게 좀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 현 어떤 금융위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목표입니다. 네. 많이 진짜 이렇게 된다면 많은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. 그렇죠.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네, 소비자 입장에서도 네. 또 체감할 수 금융산업이 있는 발전하고 부분들이, 해서 네. 요즘 또 일자리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고용 차양출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뭐 세계 사실 미국이란 그 글로벌 자본주의가 사실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미국에서 네. 쉽게 해서 일종의 그 세계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국에서 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미국의 어떤 금융 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. 최근에 어떤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미국의 힘이고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나서 러시아를 거기 달러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망에서 네. 퇴출을 시켰거든요. 결국 어떤 미국 그쵸. 금융 자본주의 힘이라고 좀 판단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. 금융위원회가 이제 기존의 낡은 금융의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한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한번 소식 만나봤고요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